안녕하세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BJ 시골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주홍색 연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리스턴 가든 미스터리와 존 랜스의 증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로리스턴 가든 미스터리. 솔직히 룸메이트의 이론이 척척 들어맞는 증거를 눈앞에서 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분석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홈즈가 나를 현혹시키기 위해 미리 꾸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속여서 무슨 이득을 보겠나 하는 생각도 스쳤다. 홈즈를 새삼스럽게 바라보니 그는 막 편지를 다 읽고 멍한 눈이 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추리가 가능했나?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무슨 추리? 홈즈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까 그 남자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건 말일세. 난 지금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네. 홈즈는 투명하게 쏘아붙이다가 문득 씩 웃었다. 내가 무리하게 굴었다면 용서하게나. 생각에 방해가 되어서 그만. 아니, 그런데 자네가 그가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라는 정도도 몰랐단 말인가? 아니, 짐작도 못했네. 쉬운 문제였지. 나로서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더 어렵군. 자네도 마찬가지겠지만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 답을 뻔히 알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지.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남자의 손등에는 푸른 닷 문신이 투명하게 새겨져 있었네. 닷은 바다와 관계가 있지. 거기에다가 몸의 동작이 절도 있는 것이 신병을 호되게 다루는 고찬 냄새가 풍기더군. 중요한 건 그의 구렛나루일세. 그건 해병대 특유의 수염이지. 거기다가 꽤 거만한 분위기를 풍겼고 점잖은 중년 남자라는 것이 얼굴에 쓰여져 있었어. 그럼 뻔하지 않은가?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가 하사관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 두 손 들었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홈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가 감탄하자 싫지 않은 얼굴이었다. 최근에 범죄다운 범죄가 없다 싶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군. 이걸 읽어보게. 홈즈는 편지를 나에게 주었다. 편지를 보고 난 외쳤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군. 평범한 사건이 아닌 것 같네. 어디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겠나?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읽어준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 지난밤 브릭스턴 로드의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기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순찰 중이던 경관이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살펴본 결과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가구 하나 없는 응접실에서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옷차림은 말쑥했는데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라는 주소와 이녹 제이 드레버라는 이름이 써있는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강탈당한 흔적은 없었고 사인에 관한 증거물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내에는 몇 군데 핏자국이 있었지만 시신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빈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건 전체가 안개에 쌓인 느낌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 집에 들러주시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회신을 주실 때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혹여 못 오시게 될 경우엔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바이어스 그레그슨. 그레그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영리한 형사라네. 홈즈가 설명했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 모두 그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지. 두 사람 다 민첩하고 열정적인데 안타깝게도 생각은 혀를 내두를 만큼 틀에 박혀 있다네. 게다가 그 둘은 여성들처럼 질투가 심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지. 둘 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다면 상당히 접전이 벌어질 걸세. 나는 홈즈의 여유로운 모습에 놀랐다.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틈이 있는가?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얼른 마차를 불러옴세. 응? 난 아직 가보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구제불능에다 게으름맹이야. 마음이 내켜야 비로소 움직이지.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아닌가? 이봐. 자네는 그렇게 말하지만 냉정히 말해 내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가령 내가 해결한다 해도 그 공로는 틀림없이 그레그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것이 될 게 아닌가? 난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하지만 그가 간곡히 부탁하지 않나? 그야 내가 자기보다 낫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어. 하지만 제3자 앞에서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걸? 어쨌거나 잠시 다녀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해보겠네. 큰 소득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비웃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세. 홈즈는 급히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냉담하던 태도가 어느새 의욕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 자네도 모자를 쓰게. 그가 말했다. 응? 나도 함께 가자는 말인가? 달리 할 일이 없다면? 잠시 후 우리는 마차를 타고 브릭스턴 로드를 향해 세차게 달렸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아침이었다. 암갈색 장막을 두른 듯한 지붕 위 하늘은 마치 그 아래에 흑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홈즈는 활기에 차서 내내 크레모네에 대해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타미 바이올린의 차이점에 대해 떠들어댔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내가 뛰어든 음산한 사건과 침침한 날씨에 움츠러진 탓이었다. 자넨 이제 다루게 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음악 강연을 끊으며 말했다.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은가? 홈즈가 대답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갖추어지기 전에 추리를 했다가는 실수로 범하기 십상이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말세. 정보를 곧 얻을 수 있겠군. 나는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브릭스턴 로드를 지나고 있네. 저게 바로 그 빈집 아닌가? 그런 것 같군. 마부, 마차를 세워주시오. 목적지까지는 아직 100m 가까이 남아있었으나 홈즈가 끌어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 빈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 일대는 보기에도 음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슬그머니 겁을 먹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거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집 4채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중 2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2은 비어 있었다. 3층짜리인 2집의 음침한 창문에는 커튼 하나 달려있지 않았다. 뿌연 유리창에 새 노음이라고 쓰인 편말만이 백내장처럼 군데군데 붙어있을 뿐이었다. 작은 정원에는 집과 거리를 구분하는 시들시들한 식물들이 흐드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었다. 길 언저리는 간밤에 내린 비로 질펀했다. 정원은 1m가량 높이의 벽돌이 둘러져 있었고 담 위에는 나무로 만든 난간이 세워져 있었다. 한가한 사람 몇 명이 서성거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가운데 체격이 건장한 순경 하나가
담 앞에 서서 버티고 있었다. 나는 홈즈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일부러 딴전이라도 피우는 것처럼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땅과 하늘, 그리고 맞은편의 집과 울타리 같은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 조사를 끝내더니 이번에는 집으로 통하는 길에서 되도록 자갈과 옆의 잔디를 골라 걸어가며 땅 위를 살펴보았다. 도중에 2번 걸음을 멈추었는데 한 번은 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질척한 진흙길에는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발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무슨 단서가 잡힐지 나로서는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홈즈의 예리한 지각 능력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므로 홈즈의 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사실이 속속이 드러나 보이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집 현관에서 우리는 키가 크고 흰 얼굴에 갈색 머리를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수첩을 손에 들고 집 안에서 달려 나오더니 기다렸다는 듯 홈즈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어요. 저것만은 제외하고 말이죠. 홈즈가 정원의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버팔로 떼를 풀어놨어도 저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그레그슨 씨, 당신이라면 길이 저 지경이 되기 전에 단서들을 건졌겠죠? 실은 안쪽을 조사하기도 바빠서. 그가 변명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와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일은 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홈즈는 나를 힐끗 바라보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과 레스트레이드 씨 같은 베테랑급 형사가 2분이나 와 계시니 저 같은 제3자는 별로 알아낼 게 없겠군요. 그레그스는 2 손을 비비며 자만하듯이 말했다.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진행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어서요. 홈즈 씨 취향에도 맞으리라 생각했죠. 혹시 마차를 타고 이곳에 왔소? 홈즈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다. 아니요. 레스트레이트 씨도? 예. 그럼 이제부터 방안을 구경해 봅시다. 홈즈는 느닷없이 말을 돌리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레그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먼지가 쌓인 판자로 된 복도가 부엌과 세탁실 쪽으로 곧장 뻗어 있었다. 좌우로 2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바로 식당이었다. 홈즈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뒤를 따랐다. 시신을 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방은 크고 네모졌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 더욱 넓어 보였다. 싸구려 벽지로 도배된 벽은 곰팡이가 쓸어 얼룩진 곳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져 누런 흙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문의 반대쪽 벽에는 흰 모조 대리석으로 벽난로가 있었고 그 모서리 위에는 타담한 붉은 양초가 놓여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유리창은 먼지가 뽀얗게 끼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마저 잿빛으로 바뀌어 침침해 보였다. 그 침침한 느낌은 방 안 가득한 먼지로 인해 더욱 짙게 보였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야 내가 관찰한 것이고 사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에는 바닥에 누워 퀭한 눈으로 천장을 내려보고 있는 시체에 온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었다. 43세에서 44세가량으로 보이는 시스는 어깨가 넓은 중키에 보통 체격으로 검은 곱슬머리에 짧은 턱수염을 기리고 있었다. 어두운 색깔의 모직 코트에 조끼에 밝은색 바지를 입었고 셔츠 소매에 목깃은 때묻지 않은 새것이었다. 그리고 곁에는 손질이 잘 된 단정한 중절모가 놓여 있었다. 죽음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것처럼 팔을 벌린 채 2 손을 움켜쥐었고 2 다리는 꼬여 있었다.
굳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증오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무섭게 일그러진 모습에다 좁은 이마와 뭉툭한 코, 돌출된 턱, 마치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몸을 구부린 자세로 더 그런 듯 했다. 이제껏 여러 시체를 보아왔지만 런던 교외의 간선도로가 보이는 그 어두운 집에서 목격한 시체만큼 섬뜩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여전히 깡마르고 흰 족제비 같은 인상의 레스트레이드가 입구 쪽에 나타나 홈즈와 나에게 아는 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꽤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도 경찰밥을 먹을 만큼 먹었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끔찍해요. 단서는 찾았나요? 그레그슨이 말했다. 아니 전혀. 레스트레이드가 잘라 말했다. 홈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시신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열정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분명히 상처는 없습니까? 홈즈가 사방에 튄 핏자국을 살피며 물었다. 확실합니다. 두 형사가 동시에 말했다. 그렇다면 이 피는 제2의 인물, 그러니까 범인의 것이겠군요. 만약 타살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1834년에 위트레어트에 있었던 판 얀선 살인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그 사건을 아십니까, 그렉슨 씨? 아니요. 그럼 공부를 겸해서 사건 기록을 읽어보시지요. 꼭 읽어봐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대부분 범죄들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까요. 홈즈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시체를 만져보고 눌러보고 단추를 푸는 등의 검사를 하면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눈은 정말 무심해 보였다. 홈즈의 동작은 지나치게 빨라 신중을 기한다는 느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홈즈는 마지막으로 시체의 입냄새까지 맡아보고는 에나멜 가죽 구두 밑창을 슬쩍 살펴보았다. 시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나요? 홈즈가 물었다. 우리가 조사하는 데 필요한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안실로 운반해 가시죠.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으니. 홈즈가 말했다. 그레그슨이 부르자 대기하고 있던 인부 4명이 들 것을 가져와 시신을 밖으로 옮겼다. 그런데 시신을 막 들어 올렸을 때 어디선가 반지 한 개가 툭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다. 레스트레이드가 반지를 주워들고 수상하다는 듯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 여자가 있었군요. 형사가 외쳤다. 이건 여자의 결혼 반지가 틀림없어요. 그리고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어 보였다. 우리는 레스트레이드를 둘러싼 채 반지를 눈여겨봤다. 장식이 없는 금반지는 신부가 끼는 결혼 반지가 분명했다. 사건이 더욱 얽히고 설키는군. 그레그슨이 말했다. 그렇잖아도 복잡한데 말이야. 반지 덕분에 오히려 사건이 간단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지를 보고 있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군요. 그보다도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레그슨이 계단 맨 아래 놓인 잡동사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런던 버로드 회사 제품 번호 97163의 금시계 하나, 엘버트 금시계줄. 이건 꽤나 나가는 순금입니다. 프리메이슨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 불독 머리에 눈은 루비로 된 금핀, 러시아제 가죽 명함 케이스. 그 안에는 클리브랜드의 이녹 제이 드레버라는 사람의 명함이 들어있는데 코트 안감에 박힌 EJD라는 이니셜과 일치합니다. 지갑은 보이지 않고 7파운드 13실링이 있군요. 조지프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문고판 소설 한 권. 그리고 편지가 2통 있는데 한 통은 받은 사람이 EJD 드레버로 되어 있고 다른 한 통은 조지프 스탠거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요, 스트렌트의 아메리카 환전소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두 통 다 가이온 증기선 회사에서 보낸 것으로 리버풀에서 출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피살차는 뉴욕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스탠커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뭔가 조사해 봤습니까? 네, 즉시 했습니다. 그레그슨이 대답했다.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고 환전소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클리브랜드에도 조사를 했나요? 오늘 아침에 전보를 쳤습니다. 내용은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무엇이든 참고될 만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서가 될 것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진 않았나요? 스테인커슨에게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밖에 이 사건의 열쇠가 될 만한 사항은 물어보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전보를 쳐보면 어떨까요? 필요한 것은 모두 물어봤습니다. 그레그슨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홈즈가 혼자 실실 웃으며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레스트레이드가 얼굴에 기세등등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다. 그레슨, 형사가 말했다. 방금 극히 중대한 것을 발견했네. 내가 벽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니 왕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실수를 할 뻔했을걸? 작은 체구의 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는 그레그슨보다 앞서가게 된 것에 아주 우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자, 모두들 이리 와보십시오. 그가 앞장서서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우리는 뒤따라 들어갔다. 시체를 치워서 그런지 방 안은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다. 자, 거기 서 계십시오. 레스트레이드는 구두 바닥에 성냥을 그어 불을 켜더니 벽을 비추었다. 여길 보세요.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벽지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 있으나 그곳은 벗겨진 부분이 다소 커서 거친 흙벽이 누렇게 드러나 있었다. 바로 그 흙벽에 핏빛의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R-A-C-H-E. 어떻습니까, 홈즈씨? 레스트레이드는 마치 서커스단의 흥행사가 손님을 끌어들일 때의 제스처를 흉내내듯 입을 벌렸다. 식당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이라 아무도 유심히 들여보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범인이 자신의 피로 이 글씨를 썼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글씨마다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살이라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이런 구석에 글씨를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벽난로 위에 초가 있죠? 그것은 범행 당시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석은 가장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 거꾸로 이 방에서 가장 밝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 그래. 자네가 발견한 그 대단한 글씨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레스트레이드의 장황한 성명에 그레그슨이 콧방귀를 끼듯 빈정거렸다. 의미라고? 그야, 이것은 범인 레이첼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다 쓰기 전에 뭔가 방해를 받은 거라네. 두고 보라고.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레이첼이라는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 홈즈씨, 지금은 마음껏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 방면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거 뜻하지 않게 신뢰를 범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홈즈는 레스트레이드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했다. 우리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걸 발견한 것을 확실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문으로 미루어 보아 어젯밤 사건에 등장한 범인이 쓴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 식당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부터 조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줄자와 대형 돋보기를 꺼냈다. 그는 두 도구를 가지고 방 안을 소리 없이 돌아다니다가 때때로 걸음을 멈추거나 무릎을 꿇기도 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거기에 열중해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잊은 듯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희망에 찬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홈즈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 훈련된 폭스하운드 사냥개가 코를 땅에 대고 짐승의 냄새를 추적해 나가는 광경을 떠올렸다. 홈즈는 내 눈에는 별다른 것도 없이 흔적과 흔적 사이를 공들여 재보기도 하고 때로는 벽에 줄자를 대보는 등 20분 남짓 작업에 몰두했다. 어느 곳에서는 바닥에 쌓인 회색 먼지를 조심스럽게 긁어 모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벽의 글씨를 하나하나 돋보기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작업이 끝나자 할 일을 다했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띠고 줄자와 돋보기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천재성은 고통을 수반하는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죠. 다소 어설픈 정어이긴 하지만 탐정 일을 설명하기엔 안성맞춤인 말이죠. 홈즈가 일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신기한 듯 때로는 비웃는 듯 홈즈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홈즈가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명백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막 알게 되었는데 두 형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홈즈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제가 지금 나서다가는 옆에서 두 분의 공로를 가로채는 결과가 가져올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두 분도 나름대로 단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하면 선수를 치는 건 부질없는 일입니다. 홈즈는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의 진전을 알려주면 저도 기꺼이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체를 처음 발견한 순경을 만나보고 싶군요.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수첩을 보고 말했다. 이름은 존 랜스. 오늘은 비번이라 캐닝턴 파크 게이트 오들리 코트 46번지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주소를 적었다. 자, 의사 양반, 홈즈가 말했다. 가보세. 그 순경을 만나면 도움이 될 테니. 참, 여러분, 참고가 될 만한 것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두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일어난 살인의 범인은 남자입니다. 180cm가 넘는 장년의 남자죠. 키에 비해서 발이 작고 코가 각진 싸구려 구두를 신고 있으며 트리치노폴리라는 시가를 피웠습니다. 범인은 사륜 마차를 타고 피살자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마차를 끈 말은 오른쪽 앞다리 말굽에만 새 징을 달았고 나머지 3개는 낡았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10중 8구 불구스레한 편이며 오른손 손톱이 꽤 깁니다. 극히 사소한 특징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떤 방법으로 살해한 겁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독살. 홈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성큼 걸어 나갔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또 한 가지 말해두겠습니다만 하고 말하며 홈즈는 문간에서 돌아섰다. RHCHE란 독일어로 라헤라고 읽으며 복수라는 뜻입니다. 공연히 레이첼이라는 아가씨를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홈즈는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두 라이벌 형사를 남겨둔 채 나가버렸다. 네, 오늘 사실 존 랜스의 증언까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